인간의 특징이 광규. 사람은 큰 체구를 가진 고등 동물이지만 강한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무기가 없고 추위를 막는 털이나 질긴 가죽도 없으며 레이더와 같은 감각기도 없고 비둘기처럼 밝은 눈이나 개처럼 예민한 코도 가지지 못한 불완전한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동물로서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고등 동물이 된 것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생물학자 린네는 자연의 체계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에게 호모 사피엔스 호모 세이피언즈라는 학명을 붙였다. 이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의 라틴어로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생각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다. 직립보행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손의 자유를 얻고 이로 인하여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유인원은 흩어진 괴짝을 쌓고 올라가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짚는다든지 긴 막대로 나무의 열매를 딴다든지 하고 조류의 경우도 많은 새들이 풀이나 나뭇가지를 물어다 둥지를 짓기도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미 만들어졌거나 자연물 그대로의 것이므로 인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둘째, 인간은 불을 사용한다. 인간은 물질을 마찰시키면 열이 나고 그 열이 불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화식을 하게 되어 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둠을 쫓아 활동의 시간을 연장하며 모진 추위를 극복함은 물론 맹수의 위협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간은 생존의 능력인 증대되어 멀리 한 대까지 생활권을 넓혔다. 잘 훈련된 침팬지는 불을 사용하여 끼견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인간의 훈련에 의한 것이요 자율적이 아니라는 데서 역시 인간이 불을 일으키고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위에 말한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은 그러나 극히 원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특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높은 차원의 특징으로서 들어야 할 것은 우선 인간이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인간의 대뇌에는 말을 하도록 작용하는 중추신경이 있다. 이 신경의 작용으로 발음 기관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고 또 청신경과 대뇌를 통하여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동물도 자신의 소리로서 그 나름의 신호를 교환한다. 침팬지는 수십 종의 소리를 내어 동료를 부르거나 탓하며 경계, 공포, 고통, 경악, 기쁨, 슬픔 등을 표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직접적 표현에 불과하다. 인간의 언어는 이러한 감탄사가 아니라 세분된 음성으로 의미 있는 단어를 이루고 이 단어들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용함으로써 복잡한 의미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인간은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소통은 기억을 낳게 했다. 또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복잡한 사상을 추상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 하는 이외의 호모 로켄스 호모 에로큐이엔에스 언어적 인간이라고 하는 까닭도 이러한 데에 있을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또 하나의 높은 차원의 특징은 그 사회성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이미 집단을 형성하였고 그 구성원보다는 그 집단 자체가 생존 경쟁의 단위였다. 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과 제도가 생겨나고 다시 이의 통합을 위하여 정치가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을 호모 폴리티쿠스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이라고도 한다.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인간만은 아니다. 유인원, 어류, 조류, 곤충류 등도 일정한 영토를 확보하고 집단 생활을 하며 그 안에는 계층적 차이까지 있다. 특히 유인원은 혈연적 유대를 기초로 하는 가족 내지 귀족 집단이 있고 성에 의한 분업이 행해지며 새끼를 위한 공동작업도 있어 인간의 가족 생활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본능에 따른 것이므로 창조적인 인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은 군집이라 하고 인간의 집단을 사회라 불러 이들을 구별한다. 인간만이 가지는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운명의 구성원의 운명을 종속시킨다. 둘째, 사회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미 그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생활형에 적응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는 그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그 사회의 이해관계와 대립할 때 전자를 하위에 둔다. 넷째, 사회는 그 자체의 존속을 위한 활동의 모든 분야를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 이리하여 사회는 하나의 조직 체계를 이루어 존속하는 것이다. 사회는 그 조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범을 가진다. 어느 사회에서 살든지 인간은 그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범 또는 사회가 가지는 생활 양식을 문화라 한다. 개개의 사회가 가지는 특징적 문화형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사회가 시행, 착오를 거쳐서 이룩한 경험의 결과이다. 문화형의 존재는 사회의 존재와 활동에 필요한 것처럼 사회의 존속에도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그 신참자들에게 그들이 가질 위치에 따른 문화형을 교육하고 지위를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세대 교체를 거듭해도 그 구성원의 생사와 관계없이 그 사회가 존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 각자는 그 사회의 문화형을 배움으로써 마이너스 이런 학습을 개인의 사회화라 한다. 마이너스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생활하게 된다. 문화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만이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문화라고 하는 대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원초적인 특징 이외의 언어 생활을 하고 사회를 구성하여 살며 문화라는 대기 속에 사는 높은 차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게 되는 것이다.